자, 이번에 3번을 정내가 설명해 줄 것 같아. 자, A에서 D까지 전자 배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내야, 저기 저대로 두면 11월 19일 거 맞죠? 계속 저기 잘 보여서 11월 19일 거 시험 맞죠? 맞아. 3번. 3번 1번은 또 응?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잠꼬대까지 하고 있어. 다음 주까지 아니 봤어요. 1번에 풀이하는데 갑자기 뭐 그림 비슷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하길래 자, 첫 번째 껍질 다시 해보자. 반복해서 이제는 사용해 이랬어, 맞지? 네. 두 번째 껍질, 자, 오비탈 얘기하자고 하면 ES하고 EP. 자, 세 번째 껍질 가질 수 있는 애는 3S, 3P. 자, 3D 있는데 4S까지만 하자. 원자번호 20번까지. 네 번째 껍질에 4S. 여기까지 됐니? 원자번호 20번까지. 그 안에서 어차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의 거의 대부분은 모의고사나 뭐 이런 게 결국엔 고2 거잖아. 그러면 어려운 문제는 어디서 발췌해서 만들어졌겠니? 대부분 수능 문제에서 발췌됐겠죠. 어려운 건 정말 어려울 수 있어. 그런데 어쨌건 원자번호 20번 안에서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A는 어떤 상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A는 지금 점이 전자가 몇 개 찍혀 있어? 3개. 원자번호 3번. 그러니까 어떻게 갈 거야? 굳이 나는 항상 녹화할 때 녹색이 잘 안 보인다 그러면 녹색 별로 안 쓰다가 굳이 녹색을 골라서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것도 녹화예요? 근데 왜 높아요? 지금 빠진 안 되려 했잖아. 그 지나가 놀러 갔다고. 놀러 갔대. 시험을 빠지고 놀러까지 갔대. 겁나 부럽죠. 됐다. 시험 끝났으니까 부럽다. AS1 많이 3개. 자, 그러면 S에 몇 개 집어넣고 어떻게 할 거야? 많이 강조하는데 S에 몇 개? 박스로 기억하자고. S는 박스 하나짜리, P는 박스 몇 개? 오비탈 몇 개짜리? 3개. 3개짜리. D오비탈 5개짜리. 잘 기억하라고. 그래서 S에 최대한 전자가 채워지면 2개, P는 최대한 채워져주면 6개, D는 최대한 채워지면 10개야. 맞니? 그래서 자, 얘를 대략 빨리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야. A는 1S2, ES1. 그런데 D는 어떻게 오비탈이 되어 있니? 1S2에 2S2에 2P에 몇 개 채워져 있어? 4개 채워져 있어. C는 1S2, 2S2, 2P에 5개. 자, 거기에 D는 1S2, 2S2, 2P 6개 다 채워지고 3S 하나 채워져 있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정리해보면 자, A와 D는 같은 족이니 끝에 있는 얘가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같은 족에 있는 거야. A와 D는 같은 족 원소이다, 맞지? 자, A와 D는 모두 2죽이니? 2에서 끝나는 애들, 끝이 2에서 끝나는 애들, 2에서 끝나는 애들, 얘는 이렇게 해서는 2죽이겠지.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3S1은 어떻게 할 거야? 얘는 당연히 얘 때문에 3주기에 있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모두 2죽이다. 니은 잘못됐고, 비금속 원소는 어떻게 구별하지? 주기율표에서 금속 비금속은 필수다 이제. 맞니? 네. 어디를 경계로? 아니 여기 빼고 왼쪽 아래 금속. 맞지? 그러면 1번, 2번, 3, 4, 5, 6, 7, 8, 9, 10번 금속. 비금속. 11, 12, 13, 14, 15, 16, 17, 18번 비금속. 19, 20 금속. 다시 이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 하나짜리. 자, 하나짜리. 이런 애들이 알칼리 금속 이쪽에 있는 애들이야.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 하나짜리 알칼리 금속 전부 다 당연히 금속이겠지. 수소 빼고. 그러니까 얘네 둘은 금속 맞아. 얘네들은 어디 있겠어? 요 끝쪽에 있겠지. 피오비탈 5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이런 애들이야. 당연히 어디 있겠어? 여기 4개짜리, 5개짜리. 얘가 6개짜리니까. 요쪽 근처에서 노는 애들이야. 피오비탈의 끝쪽. 다시 2, 3주기의 피오비탈의 끝쪽에 채워져 있는 애들은 다 비금속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래서 비금속 원소는 두 가지다. 이렇게 두 개 비금속. A와 D 금속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자는 거야. 그게 쌤도 계속 잘 것 같은데. 안 됐어요 방금. 자 이쪽 넘어오는데 이쪽 질문도 있니? 이쪽 3쪽 이쪽 3쪽 이쪽 3쪽 이쪽 3쪽 영애를 깨우려면 뭔 짓을 하고 깨워줄까? 맛있는 걸 주면 8번째 거 8번? 8번 보자. 물도 잔대니까 맛있는 걸 주면 물 뿌려요. 아! 우와. 오! 오늘 날씨에 물 뿌린 상태로 걸어가면 오! 게다가 버스 타고 가야 된대요. 오! 재미는 있겠다. 그리고 보는 사람은, 보는 사람은 어른이실 것 같은데. 타고 가면서 겁나 욕을 하겠지만 재미는 있을 것 같아. 나 내일 수학보다. 나는 내일 안 보는 거니까 못 보니까 어떻게 되든지 뭐 별 관계는 없는데 가는 양성자 하나에 플러스 1에 전자 하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H야.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 원자번호 1번. 왜 1번이라고 생각해도 돼? 양성자 수 가지고 원자번호를 정한 거지. 자, 플러스 몇 개 있어? 가운데 플러스 몇 개 있니? 4개 있니? 플러스 4.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그 바깥쪽에 전자 2개. 그러면 원자번호 4번에 있는 베릴륨일 것 같아. 양성자 수 4개 있어. 자, 그리고 이제 설명을 골라보자. H의 유효 핵전하는 얘는 뭐가 없냐면 가려막기 효과가 없다는 거야. 전자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원자핵과 전자 그 사이에 아무런 방해물이 없기 때문에 얘는 가려막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가려막기 효과가 없으니까 유효 핵전하량은 방해받는 게 없으니까 원자핵에 있는 애가 그대로 바깥쪽에 있는 전자에게 자기 힘을 그대로 다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유효 핵전하량은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는 걸 옳은 설명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C에서 느끼는 건 여기에 있는 플러스 4가 바깥쪽에 전체 여기 바깥쪽에 있는 전자에게 플러스 4만큼의 힘을 미치느냐? 아니야, 못 미친다고. 왜? 여기에 있는 전자 2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있는 핵이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킨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핵 전하량에 비해서 자, 핵 전하에 비해서 가려막는 그런 것 때문에 해서 이 값을 계산한 그냥 냅둬야 돼. 얘는 졸고 있는 무기야. 졸고 있는 경례를 향해서 얘가 알아서 공격을 해줄 거기 때문에 모기를 잡지 마 이제. 알았지? 조는 경례에게 그냥 보내줘. 이렇게 밀어줘 이렇게. 요즘 모기 정말 독하더라고. 진짜요? 여름에 안 물렸던 걸 내가 저번에 한번 물려서 꽤 오래 고생했거든. 가려막기 상수를 뺀 걸 가려막기 효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실제 유효 핵전하라고 할 거거든. 뭐 때문에 생겨? 얘 때문에 가려먹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플러스 4보다 작아진 애를 우리는 유효 핵전하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C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플러스 4보다 작다. 그 뜻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디귿에 C에서 느끼는 C에 대한 가려막기 효과는 B하고 C 중에 B는 안쪽에 있는 애잖아.
C는 바깥쪽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B는 가려막기 효과 하나도 없어? 아니야, 있어. 왜? 전자 두 개 있잖아.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 두 개일지라도 얘네들은 어디에 있는 전자인데 여기에 있으니까 서로 영향 아니야. 오비탈은 그렇지 않았다. 그냥 핵으로부터 같은 공간에 있는 확률이었지. 전자들이 나타날 확률이야. 확률 분포가 어디까지 나타낸 거냐면 90%까지 표현한 거거든. 그러니까 전자 두 개가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요 안에서 얼마든지.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끼리도 가려막기 효과가 있는데 하물며 그 바깥쪽에 있는 전자 두 개는 이 안쪽 거보다 가려막기 효과가 얘네 둘에 의해서 가려막기 효과가 생기니까 훨씬 가려막기 효과가 커져서 유효흑자나량은 바깥쪽으로 나가면 무조건 작아야 된다. 얘 두 개. 그치? 얘네 둘을 그나마 안쪽에 서로 가리는 정도인데 얘는 안쪽에 두 개가 다 가리고 있는 거니까 무조건 안쪽보다 바깥쪽이 가려막기 효과는 더 크다. 그래서 유효혈전화량은 더 많이 감소한다. 해서 디귿도 옳은 설명으로 볼 거야. 이해될까? 자, 거기까지 하고 오늘 배울 걸 들어가기 전에 채점하고 이쪽이지. 낙서를 하고 있었어. 자, 39쪽이니? 맞니? 공유결합과 금속결합. 경례. 너 수업 다 들었니? 아직이야. 아직이요? 언제 들을 건데? 3년 뒤에. 드디어 점수줄을 놓는구나 이게. 이게 몇 쪽이라고? 39쪽 1번에 X0 X000 X0 X000 X0 X000 2번에 니움 디귿리얼 3번에 A는 금속의 양이온 B는 자유전자. 자, A는 금속의 양이온 양성자 안 된다고 원자핵 안 된다고 금속의 양이온이라고. 자, 그리고 B는 자유전자. 2번 자 위의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금속의 성질 두 가지. 망치로 두들겼는데 밀려나. 연성하고 전성 두 가지 얘기해야 돼. 연성, 전성. 7번에 A는 금속이다. BC는 비금속이야. BC. 그 다음에 D는 금속이야. 이제 앞으로 얘를 구별 못하면 상태를 경매처럼 만들면 돼. 모기가 날라왔어요. 자, 세게 보냈나봐요. 이거 좋지. 오늘 얘는 쓰는 게 아니야. 얘는 숨겨라. 얘가 살아 있어야 돼. 자, 4번의 답은 기억면. 4번의 답 기억면. 자, 5번 찾는 건 같이 하자. 5번 찾는 거. 제일 먼저 뭐해? 전기전도성 가지고 해. 전기전도성이 고체 상태에 있으면 금속. 전기전도성이 고체 상태에 있는 건 딱 그거밖에 없어. 금속밖에. 그런데 그러면 금속이 딱 하나밖에 없지.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있는 애. C가 금속 결합이야. 찾는 거 굉장히 쉬워 이거. 두 번째, 전기전도성이 고체 상태에 없다가 액체에서 생기는 거. 그러면 이온 결합이야. 액체 상태에선 양이온, 음이온이 떨어져 나갈 수 있어서 그래. 전하 운반체 역할을 해. 그러니까 A가 고체에 없다가 전기전도성이 A에 생겼지. 액체에서. 그러면 A가 이온 결합이라는 거야. 어차피 결합 3개밖에 없어. 맞지? 결합의 형태는. 그러면 나머지 B, 전기전도성이 둘 다 없는 B가 우리가 얘기하는 공유결합. 다시 그 중에 실온에 두면 지날수록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분자간 인력이 굉장히 작은 분자 결정이라고 하는 거야. 고체 결정 구조 중에. 그래서 정확하게 고체 결정을 얘기하자고 했으니까 C는 금속 결정, A 이온 결정, B는 분자 결정이 가장 좋다. 그러면
결정의 종류 네 가지가 어떻게 구별이 되는데 이렇게 하자. 그냥 설명할게. 제일 먼저 뭘 찾는다고? 금속 결정을 찾으라고. 원리는 뭘로 이루어진 건데? 금속 결합으로 결합된 거야. 금속의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된 거야. 이온 결정. 여기서 이게 구별이 되니? 네, 그걸 고체를 얘기하는 거야. 얘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고. 이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체를 얘기하는 거야. 결정 구조인데 고체가 됐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작은 알갱이들끼리 붙어서 뭔가 고체가 됐어. 그런데 그게 어떤 힘에 의해서 그 단단함을 유지할 수 있냐고. 그 원리를 설명해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결합인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결합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그런데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진 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얘기한다는 거야. 이걸 좀 구별하라고. 원자 결정, 다른 말로 우리는 얘를 공유 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분자 결정. 이렇게 두 가지가 공유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얘기해.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야. 원자 결정, 분자 결정.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런 게 얼음 같은 거야. 원자 결정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흑연이나 금강석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분자 결정 얼음만 있어? 아니야. 니네가 알고 있는 드라이 아이스 이런 것도 분자 결정이고 굉장히 많이 있어. 대부분 승화성을 많이 띄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별하라고. 그러면 이온 결정은 니네가 알고 있는 소금 NaCl 이런 거겠지. 금속 결정은 철, 자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애들 금속들 이런 애들이겠지 얘로. 근데 그 구별을 어떻게 한다고? 무조건 전기부터 한다고. 전기가 흐르는지 흘려봐서 고체일 때 흐르면 무조건 금속이라고. 근데 고체일 때 안 흐르다가 액체 또는 수용액 상태에서 흐르면, 물에 녹인 상태에서 흐르면 얘는 무조건 이온 결정이야. 둘 다 서 있을래? 안 졸았어? 저안 줬어요. 안 졸았어? 아니 저는 진짜 겨울만 잔것 같은데. 아니 나 이거 5번 읽고 있었는데. 5번 읽고 있었어? 나는 6번 설명하고 있는데 6번이 어디 있는데? 6번 있어요? 없어. 그냥 얘기했는데 칠판에다 설명하고 있는데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다 딴짓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 왜냐면 책을 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선생님이 거의 책을 잘 안 보죠. 네. 그렇죠. 거의 책을 잘 안 보지. 정말 이렇게 다 설명 끝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몇 개 봐야 될 곳만 보지. 근데 여기를 안 보고 있으면 뭐처럼 보여? 딴짓하는 것처럼 보여. 도체 전기 통하니까 C는 금속이고. 알았어. 얘네 둘의 차이점 그러면 경례야. 원자 결정과 분자 결정의 차이점이 뭐지? 다 공유 결합이라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구별해. 전체가 다 공유 결합으로 연결된 거야. 얘는 한 분자만 공유 결합으로 연결된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금강석 같은 거 보면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다시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다 탄소로 이어져 있어. 정사면체를 가지고 전체 금강석 한 덩어리가 다 공유 결합으로 완벽하게 다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단단해. 그래서 그런데 얼음은 어떻게 돼 있어? 한 분자 물은 당연히 얘 H2는 얘 공유 결합이야. 얘도 공유 결합이고. 그러니까 한 분자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공유 결합.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얼음을 이루고 있는 그 옆에 있는 분자는 이 분자와 이 분자는 연결이 돼 있니 안 돼 있니? 완전히 있어. 직접적인 연결은 없어. 이런 것처럼 전체가 다 연결돼 있지 않고 그냥 가까이 분자 간 인력에 의해서 다가와 있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걸 얼음이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뭐라 하자고? 분자 결정이라 하자고.
그러면 원자 결정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 굉장히 단단해. 결합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구별해? 다 외워? 아니야. 그냥 녹는 점 끓는 점으로 비교할 거야. 응? 녹는 점 끓는 점 얘는 가장 낮다야. 가장. 얘가 가장 높다야. 해서 녹는 점 끓는 점 얘 얼음 자 몇 도씨에서 녹니? 얼음 몇 도씨에서 녹니? 너무 쉬운 문제일까? 0도씨에서 녹아. 273. 그러면 금강석은 몇 도씨쯤에서 녹을까? 흑연은? 흑연 녹아요? 녹아 녹기는 한 3000도씨 정도 되면 녹아. 2500 이상. 그렇죠, 도수겠죠. 차이를 극명하게 구별할 수 있다고. 몇 도씨에 끓어? 흑연이 몇 도씨쯤 끓을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얘가 금속이 녹는 점을 우리는 높다라고 표현한다고. 일반적으로 몇 천 도씨, 천 도씨 이상에서 뭐 높다, 높다 이렇게 표현해. 둘 다 녹는 점을. 그런데 그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건 최소한 얘네 둘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온도 차이는 나타난다고. 아주 절대로. 왜? 이 둘은 이걸로 찾아놨잖아. 금속 결정하고 이온 결정은 전기 전도성 가지고 찾을 거고 원자 결정과 분자 결정은 녹는 점 끓는 점의 온도 차이 가지고 찾을 거야. 예전에 문제가 많아서 뒤를 넘기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딱 하면 좋은데 문제가 너무 없어서 이제 질문 있니 여기? 여기까지 숙제 나간 범위 2번. 2번에 자 이거는 C 구간은 우선 A, B, C를 먼저 이해하면 되는데 A는 가까운 곳에 있을 때는 캣과 전자 사이에 반발 구간이야. 반발력이 우세한 구간. B가 가장 안정적인 거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반발력과 인력의 최소값이 나타나는 구간이 B. 자 그리고 C는 인력이 더 우세한 구간. 결과적으로 이게 공유결합도 마찬가지고 오늘 배울 공유결합도 그렇고 이온결합도 마찬가지야. 두 개의 입자가 서로 멀리 있으면 잡아당긴다는 거야. 인력이 작용하고 가까이 오면 이게 더 안정한 거야. 더 안정해. 에너지가 낮아져. 인력 때문에 이렇게 낮아진다 했지. 근데 너무 가까워지면 남자 여자 녹화까지 하면서 그럴 얘기까지는 없는데 이성 간에 만나면 멀리 있으면 보고 싶어서 가까워지려 하지. 뭐 틀림없이 만나고 싶어해. 근데 만나면 싸운다? 경험담이에요. 경험담이야. 경험담이야. 선생님이 고2 때 만나기 시작했는데 선생님 부인을 고2 때 만나기 시작했는데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만났어. 4번 정도 만나면 3번은 싸웠어. 왜 멀리 살아요? 아니야 가까이 살았어. 아 그래요? 사는 동네가 4번밖에 같았어. 안 만나요. 4번밖에 안 만나요? 4번이면 많이 만난 거 아닌가? 3번 싸우고 그 중에 한 번은 화해하고 자 화해했기 때문에 다시 3번 싸우고 이거의 반복이었어. 여자친구 있니? 언제쯤 사귈 것 같아? 기약이 없지. 자 왜 물어보시는 거야? 이미 잠을 한번 깨라고. 사귀었다고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몇 번 차여봤니? 사인이 아니고 오빠가 헤어지자고 자연적인- 공부를 했어요. 영어 고백. 아니야 받은 적은 있을 것 같은데. 받은 적은 있죠. 영고백. 사귀어보자고 받은 적은 있을 것 같지만 그게 너무 숫기가 없어서 사귀자고 말을 못했을 것 같아. 사귀자 해야지. 얼마나 소중한 기회야. 얼마나 소중한 기회야?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 반발요. 선생님이 고2 때 성적이 제일 많이 떨어졌어. 연애. 연애할 때. 고3 때 극복이 안 되더라고. 그 성적이. 원하던 성적. 그러니까 특히 수학은 극복이 안 되더라고. 뭐 후회하는 뭐 이런 건 아닌데 어쨌건 배워야 될 시기에 배움을 다 채우지 못하면 나중에 그걸 극복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에너지가 반발력과
인력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음수와 양수. 그게 제일 낮아질 때 결과적으로 가장 안정된 결합이 생겨. 저게 그만큼 에너지가 낮아지는 효과 때문에 결합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 따로 있을 때 각각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에너지가 낮아지고 안정해지는 효과 때문에 만들어진다. 해서 A는 반발력, 이렇게 A는 반발력 구간, 여기 B가 가장 안정한 거지. C는 인력, 그러니까 반발력. 그래서 이번에 보기를 보면 기억 A에서 결합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결합은 어디에서 형성된다? B에서 형성된다. 그리고 니은 B에서 반발력과 인력이 균형을 이룬다. 니은 맞고 디귿의 C에서는 인력이랑 반발력 중에 인력이 더 우세한 구간이야. 그래서 디귿도 옳은 설명이 된 거야. 디귿의 수소 분자 일몰이 기체 상태의 수소 원자로 쪼개는데 왜? 결합하는데 그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고 낮아졌으니까 반대로 쪼갤 땐 그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해. 필요한 에너지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플러스 2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역시 옳은 설명으로 보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 봅시다. 오늘 할 게 겁나 많은데 페이지 수로는 겁나 많은데 실제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물론 하자 하면 끝이 없이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좀 압축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공유 결합이야. 공유 결합은 우리가 지금 이 권에서 다룰 내용의 거의 대부분을 이루는 내용이라 봐도 괜찮을 정도야. 근데 누가 공유 결합을 한다고? 다시 누가 공유 결합을 한다고? 울리지 않는 메아리 너무 싫다. 누가 비금속들이 하는 거라고. 그러면 얘네들이 왜 공유결합을 한다? 전자껍질을 8개를 채우는 게 가장 안정된 거잖아. 그래서 비금속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은 거야. 결과적으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결합인데 양이온과 음이온은 잃고 얻어서 만족하면 돼. 자기 거 버리고 받을 거 받아서 이 8개를 만족하면 그냥 깔끔했어. 그런데 비금속들 중간에 있는 애들은 버리고 얻기가 정말 애매하거든. 탄소 같은 거 몇 개 버릴 거야? 4개 버릴 거야? 4개 얻을 거야? 다 버려요. 수소는 1개 버릴 거야? 1개 얻을 거야? 2개가 되거나 아예 없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야. 그래서 자 주기율표를 좀 간단하게 분사분을 20번까지만 우선 할 거니까 누굴 시키지? 주기율표를 자 동호야 불러볼래? 빠진 사람들은 겁나 행복하지 지금? 자 1번 수소 2번 헬륨 3번 파란색으로 해야지 리튬 4번 베릴륨 5번 동소 색깔 바뀌는 거 보이지? 6번 탄소 7번 자 8번 탄소 9번 10번 네온 11번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자 규소 바쁘다 인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자 원자번호 20번문까지 중에 비금속이야. 대부분 그 밑에는 비금속들이 거의 없다. 그래서 비금속 FCl, Br, I까지 비금속을 4개를 묶어서 다시 FCl, BRI 이렇게 묶어서 기억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비금속의 거의 다라고. 그치, 저게 다라고. 그러니까 니네가 모르는 원소기호가 나오면 그냥 찍어. 금속이요. 자, 거의 금속. 바륨은 금속이야? 아니 여기 까만색이 없잖아 지금. 금속이요. 여기 없는 원소기호는 그냥 금속이라고 찍으라는 얘기야.
여기 까만색으로 적어놓은 얘 말고는 다 금속이라 하라고. 3개 있는데 저기에 들어가지 않는 그 3개조차도 중금속을 포함하고 나면 그나마도 중금속에 그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그냥 이 정도만 니네가 비금속으로 다 알고 있으면 돼. 나머지 여기에 까만색으로 나오지 않은 원소결합. 왜? 지금 동호를 시켜봤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원소기호 20번까지 주기율표에 적는 그 30번까지 적는 그 시험을 대부분 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적으라 하면 웬간히는 다 적고 적지는 못해도 보면 떠오르긴 하는 거다. 이해됐나? 그러면 얘 가지고 할 거야. 이게 다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오늘 1시간뿐만이 아니라 전 시간에 했던 것들도 얘가 거의 다라고 봐야 돼. 자, 이렇게 순서대로 나온 건 왜야? 이렇게 가는 것 중에 뭐가 차이가 나서 저렇게 족을 나는 거야? 원자과 전자가 옆으로 가면서 얘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짜리, 5, 6, 7, 8, 8은 0과 같아.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야. 족은 원자과 전자가 주한 거야. 다시, 족은 뭐가 주한 거라고? 원자과 전자가 주한 거라고. 여기 있는 6번, 14번. 원자과 전자가 진짜 같니? 어떻게 해볼 거야? 플러스 4. 플러스 6. 미안. 플러스 6. 탄소야. 첫 번째 껍질에 1s2. 두 번째 껍질에 2s2, 2p2 해서 6개. 총 원자과 전자 제일 바깥쪽에 4개. 자, 14번에 있는 규소야. 플러스 14. 세워볼래? 첫 번째 껍질에 1s2. 두 번째 껍질에 2s2, 2p6. 세 번째 껍질에 3s2, 3p2. 14번. 뭐가 같은 거라고? 형미야? 저렇게 세로 줄에 있는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같은 애들하고. 원자과 전자가 하나에서부터 몇 개까지 같은 거야? 결과적으로 8개까지. 8개는 꽉 찬 걸 몇이라 해도 된다고? 0개라고 해도 돼. 꽉 찼다. 결과적으로 제일 안정한 게 헬륨 네온 아르곤이고, 헬륨 네온 아르곤은 안정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처음에는 이 기체가 발견도 안 되어서 너무 소량이고 얘네들이 따로따로 놀아. 발견도 안 되어서, 그리고 발견되자마자 너무 안정해서 귀족 기체라고 따로 부를 정도로. 귀족은 거의 지네들끼리만 놀지, 지네들끼리도 결국엔 따로따로 놀아. 거의 왕처럼 살잖아. 얘네들이 그런 애들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겁나, 그러니까 부러울 거잖아. 그렇게 설명하고 싶은 거야. 부러울 거잖아. 계기만 주어지면 얘네가 되고 싶은 거야. 하나짜리는 되고 싶은 거야. 버려서. 다시 2개짜리는 버려서 되고 싶다고. 알루미늄 몇 개 버려? 3개 버리거든. 버려서 얘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7개짜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밖에서 1개를 잡아다가 얘가 되고 싶은 거라고. 원래는 얘는 똑같이 플러스 9, 마이너스 9인데 바깥쪽 껍질을 누구와 같게 하고 싶다고? 비활성 기체와 같게 하고 싶다고. 어떻게든 바깥쪽에 전자 하나를 끌어다가 얘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만나면, 다시 둘이 만나면 너 잘 주고 싶잖아. 잘 받고 싶잖아. 강제로 뺏어서 자기는 갖고 얘는 뺏기고. 형화나트륨 제일 많이 나오는 소금 NaCl, NaF2, NaCl, NaBr, NaI 굉장히 잘 만들어지는. 그러면 얘는 몇 개를 잘 잃어버려? 얘만 알면 되겠다. 다시 원자과 전자만 알면 몇 개를 잃고 몇 개를 얻는지 무조건 얘기할 수 있잖아. 2개 얻어, 2개 잃어. 이렇게 만나면 그러면 당연히 얘는 E 플러스가 되는 거고 얘는 E 마이너스가 돼서 예를 들어서 Mg, 자 5가 결합하면 Mg E 플러스 O E 마이너스 무조건 저렇게 결합하겠지. 2개 주고 2개 받고. 그러면 해봐. 얘가 AL, O가 만났어. 어떻게 결합하겠어? 얘는 몇 개 잘 잃어버리는데. 3개 잘 잃어버리는데. 왜? 원자과 전자가 3개니까. 3개 잘 잃어버리는데 얘는 몇 개 잘 받아? 2개 잘 받아. 몇 개씩 있으면 되겠어. 얘는 통분은 겁나 잘하잖아. 설마 2, 3을 최소 공배수로 구하고 있진 않을 거 아니야. 2개, 3개. 얘 2개. 얘 몇 개?
세 개 해서 이온 결합을 만든다. 자, 거기에 가장 큰 규칙은 뭐야? 여덟을 만족하고 싶다. 현우야, 네. 살아나라. 살아나라. 아,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파란색하고 검은색이 결합하면 무슨 결합? 이온 결합. 파란색끼리 혼자 있으면 금속 결합. 까만색끼리 결합하면 그럴 때조차도 뭔 결합을 하지 않는다고? 헬륨, 네온, 아르곤은 결합을 하지 않는다. 다른 것과 절대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네들 비금속끼리 서로 같이 가지려고 하는, 저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끝났지? 같이 가지려고 하는 비금속끼리의 결합이 공유결합이면서 첫 번째, 그 공유결합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바로 옥텟을 만족하려고 한다는 거지. 니네 가지고 있는 체계 몇 쪽이지? 몇 쪽이니? 몇 쪽이니? 몇 쪽이니? 몇 쪽이니? 자, 57쪽 좀 찾아보자. 57쪽 왜 이런 거부터 나오지? 앞쪽에 한번 나와도 그렇구나. 56쪽 찾아볼래? 앞에 걸 좀 보고 싶어. 28쪽, 29쪽. 앞에 했던 건데 잠깐 보고 지나가자고. 공유결합은 가지고 있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기준이 되는 건 기억해라. 결합을 해도 비금속끼리 결합을 해도 뭐끼리 만나는 거야?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원자과 전자끼리만 만나는 거야. 그 원자과 전자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결합하는 그런 결합을 공유결합이라 하겠다. 그래서 수소를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H2 기억해. 단일결합의 예로. 자, 그 다음에 O2 이중결합의 예로. 자, 삼중결합의 예로 N2 이렇게까지 가능하다. 공유결합은 단일, 이중, 삼중 같은 것끼리 결합해서 나타나는 최대 결합의 형태다. 무슨 얘기야? 가지고 있는 전자, 제일 바깥쪽에 원자과 전자만 가지고 결합을 이해할 거야. 그러면 앞으로 수소 결합은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 있지. 그 하나를 그 옆에 있는 다른 수소와 자 같이 가지려고 하는 성질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수소는 원자과 전자 두 개를, 오른쪽에 있는 수소도 원자과 전자 두 개를. 그래서 공유결합을 어떤 걸로 많이 비유해서 설명하느냐면 책을 안 가져온 거야. 물리 시간 맞니? 자, 화학 시간 이렇게 있는데 한 명이 물리원을 안 가져왔어. 그 옆에 있는 한 명은 화학원을 안 가져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가운데다 놓고 보면 되지. 선생님 물리원 안 가져왔어요. 복사해 주세요. 너네는 이러지 마. 학교 선생님이야. 절대 복사해 주지 않지. 그러면 친구랑 같이 보자고 하지. 물리원 놓고. 이게 공유 개념에 가깝다. 그러면 이온 결합은 옆에 있는 친구가 학교 짱이야. 안 가져온 애가 뭐라고? 학교 짱이라고. 뭐지? 짱의 느낌이 확 나지? 그런데 얘가 뭘 안 가져왔다고? 물리원을 안 가져왔다고. 같이 봐. 그러고서 지 앞에다 놓고 물리원을 보는 거야. 이해되나 이거? 무슨 결합? 이온 결합. 싹 가져가 버리는 거야. 전자 하나를. 같이 놓고 보면 공유결합. 싹 가져가면 이온결합. 각자 알아서 보는 게 금속결합.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해도 괜찮다. 이거 각과 문제 세 개는 어때요? 자, 문신을 물리원 이러고 생기고 다니면 애가 물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겠지. 공감대 선생님. 좋아하는 거. 차를 걷어보면 물리원. 산소 이중결합이야. 앞으로 이렇게 이런 걸 뭐라 할 거냐면 이름들 기억하자. 공유 전자쌍 이렇게 얘기할 거야. 같이 가지고 있는 전자쌍이야. 공유한 거야. 원래 자기 거 전부 다 아니야.
하나. 절반은 자기 거고 절반은 다른 애 거야. 걔를 뭐라 하자고?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자고. 산소는 수소는 이렇게 해서 이중결합 공유 전자쌍을 만들어. 그러면 원자과 전자를 점을 찍어서 지금 나타내고 있단 말이야. H 점 하나 이렇게 찍어놨어. 요 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뭘 의미한다? 원자과 전자를 의미한다.